가족 식탁 위에서 남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어머니의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유일한 메아리였다. 나는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여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남동생의 눈이 커다래졌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아파트, 이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우리 가족의 완벽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나는 지은 32살. 결혼 5년 차 평범한 주부.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남편 민주는 대기업의 부사장, 35살. 그는 항상 미소 짓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적어도 가족 앞에서는. 그날은 설날이었다. 가족 모임, 전통적인 한국식 저녁 식사, 한우 구이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돈다. 민주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니, 취한 척했다.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화를 냈다. 지은아, 내가 왜 그걸 숨겼어?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서명한 그 문서,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아니, 알았지만. 그 문서는 그의 지시였다. 그가 나에게 부탁한 그의 비밀스러운 투자 서류. 불법 자금 세탁의 흔적.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가족들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포크를 쥔 손을 떨었고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민준의 여동생 수지는 눈을 피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그를 직시했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 앞에서 이런 짓은? 당신답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속으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뺨의 멍을 치료하며 나는 결심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민준, 당신이 날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그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훨씬 깊고 어두운 비밀이었다. 우리의 결혼은 동화 같았다. 대학 시절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만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민주는 야심차고 나는 그를 지지하는 여자였다. 결혼 후 그는 삼성 계열사로 들어가 빠르게 승진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봤다. 한국 사회의 좋은 아내 역할. 하지만 2년 전 모든 게 변했다. 민준의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에게 부탁했다. 지은아, 이 서류에 내 이름으로 서명해. 나중에 내가 처리할게. 우리 가족을 위해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넘어갔다. 그 서류는 그의 상사의 뇌물 사건과 연결된 것이었다. 민주는 그 상사를 덮으려 했고 나의 이름이 희생양이 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다.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봤을 때 이 메시지들, 은행 거래 내역. 그는 나를 속였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날 이용했다. 게다가 수진, 그의 여동생. 그녀와의 메시지. 오빠, 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우리만 알면 돼. 그들은 함께였다. 불륜. 가족의 비밀. 나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이메일, 녹음. 한국의 법은 가혹하다. 특히 재벌 가족에게. 민준의 회사는 이미 검찰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서서히 깊게 새겨지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사과했다. 꽃다발과 눈물. 미안해, 지은아. 술김에
내가 미쳤어.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가족 모임에서 그의 약점을 드러내기. 며칠 후,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이상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 봐요. 어머니는 걱정했다. 지은아, 내가 잘 달래줘. 우리 집안 망치면 안 돼. 한국 가정의 전형. 체면이 모든 것, 나는 그 체면을 무너뜨릴 거다. 민주는 여전히 무심했다. 퇴근 후, 그는 수진과 만나러 나갔다. 나는 그의 차에 GPS를 달아놓았다.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키스했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 하나 추가. 복수의 맛은 쓰지만 달콤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 설날 사건 후 한 달 민주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집안에서 그는 완벽한 남편 행세를 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마사지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불안. 그는 내가 용서했다고 믿었다. 어리석은 놈. 나는 직장을 다시 시작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 프리랜서로. 표면상으로는 자기계발이었다. 실제로는 정보 수집.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민준의 회사 서버에 접근할 틈을 노렸다. 한국의 IT 보안은 철저하지만 돈이면 모든 게 열린다. 나는 해커 친구에게 의뢰했다. 500만 원 값어치 있었다. 첫 번째 발견, 민준의 이메일, 그의 상사, 김 대표와의 대화. 민준아, 그 자금은 내가 처리해. 지은 씨 이름으로 하면 안전해. 김 대표는 회사의 뇌물 킹핀이었다. 민준은 그걸 알면서도 따랐다. 왜? 승진 때문. 그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오를 참이었다. 두 번째, 수진과의 채팅 로그. 오빠, 언니가 의심해. 서류 일은 어떻게 됐어? 걱정 마, 지은이는 순진해. 그녀가 감옥 가면 우리 둘이 그 메시지는 내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나를 감옥에 보낼 계획이었다. 나의 서명이 증거가 될 테니까.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틀고.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한국 드라마처럼 나는 강해질 거다.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처럼 배신의 늪에서 올라오는 여주인공? 다음 단계, 가족을 이용하기. 나는 시어머니를 초대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유도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애는 항상 야심만만해. 내가 잘 잡아줘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만약 민준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일.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준이가 나는 서류 한 장을 슬쩍 보여주었다. 가짜였다. 민준의 이름이 적힌 가상의 뇌물 기록. 이건 우연히 봤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녀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가족 사랑이 컸다. 지은아, 내가 민준이랑 이야기해볼게. 그날 밤, 민준과 시어머니의 다툼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왜 그런 헛소리를. 너, 진짜 그랬어. 회사에서 불법. 내 아빠가 알면 민준은 부정했다.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나는 수진을 노렸다. 그녀는 약했다. 쇼핑 중에 우연히 만났다. 강남의 명품 매장. 수진아, 오랜만이야. 그녀는 당황했다. 언니. 설날일은 미안해.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오빠랑 내가 잘 지내는 거 알아? 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그게.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수진아, 나도 알아. 너희 둘이, 그리고 그 서류. 오빠가 나 대신 감옥 가게 할 생각이었지. 그녀는 울었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강요했어? 나의 사랑해서 한국의 사랑은 이렇게 뒤틀린다. 드라마틱하게. 나는 그녀를 용서하는 척했다. 좋아, 우리 셋이 이야기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녹음기를 켰다. 그녀의 고백, 오빠가 지시했어요. 언니 이름으로 서명하게. 김 대표 뇌물, 10억 원 규모 완벽한 증거. 민주는 점점 미쳐갔다. 그는 나를 감시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는 웃었다. 직장 때문이야. 너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그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직. 한 달 후, 회사 파티. 민준의 승진 축하. 나는 그 자리에 갔다. 검은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멍 자국은 사라졌다. 김 대표가 다가왔다. 지은 씨, 민준이 부인 되신 거 축하해요. 그 서류. 잘 처리됐죠?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대표님. 하지만 곧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민준이 다가왔다. 무슨 이야기해? 나는 속삭였다. 비밀. 그날 밤 민준은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이제 그만해. 다음엔 내가 다칠 거야.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아버지는 민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들아, 회사 일 조심해라. 이민준은 화를 냈다. 아빠까지 왜 그래? 나는 고독했다. 친구들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낙인?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트위스트가 올 터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준의 승진은 성사됐다. 사장. 그는 더 거만해졌다. 집안에서 명령조로 말했다. 지은아, 내 직장은 그만둬. 내가 벌어. 나는 거부했다. 아니, 내가 원해. 그는 웃었다. 넌 내 아내야? 순종해야지. 한국의 가부장제. 그것이 그의 무기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비밀리에.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그리고 형사 고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하지만 가족 스캔들 될 거예요. 나는 그걸 원했다. 스캔들. 민준의 완벽한 이미지를 부수기. 수지는 내 편이 됐다. 그녀의 고백 녹음으로. 언니, 오빠가 날 이용했어. 이제 후회해. 우리는 함께 계획했다. 그녀는 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의 비밀 계좌. 스위스 은행. 뇌물돈의 흔적. 하지만 민준은 교활했다. 그는 나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이게 뭐야? 해커 비용. 그는 내 친구에게 연락했다. 위협. 내가 지은이한테 도와준 거 후회할 거야. 친구는 무서워했다. 지은아, 미안. 그만하자. 나는 흔들렸다. 포기할까?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발견. 민준의 과거. 대학 시절 그는 나의 룸메이트를 배신했다. 그녀는 자살했다. 민준이 때문에. 그녀의 일기. 내가 우연히 찾은 옛 물건. 그녀 이름은 혜린. 내 가장 친한 친구. 민준은 그녀를 유혹해 돈을 뜯었고 그녀가 폭로하려 하자 협박했다. 내가 미쳤다고 소문내게 혜린은 견디지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사랑 때문에 묻었다. 이제 그 죄책감이 복수의 연료가 됐다. 나는 혜린의 가족을 만났다. 부산의 작은 집 지은 씨, 민준이가. 그 새끼 때문에 우리 딸이 어머니의 눈물. 나는 울었다. 저도 미안해요. 대신 복수할게요. 계획 B: 언론. 나는 기자에게 팁을 줬다. 익명. 대기업 사장 뇌물 스캔들, 부인 이름 도용의 기사가 나왔다. 조선일보. 민준의 회사주가 폭락. 민준은 광분했다. 집으로 달려와 나를 붙잡았다. 내가 한 거지? 이게 같은 년, 그는 나를 벽에 밀쳤다. 통증이 왔지만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나 없인 내가 끝장이야. 이 그는 멈췄다. 지은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진은 실수였어. 수진. 그는 아직도 그녀를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오빠가 다시 너한테. 그녀는 배신당했다. 언니, 나도 싸울게. 가족 모임. 이번엔 어머니 생신. 모두 모였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 기사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피했다. 식사 중 나는 말했다. 민준아, 요즘 뉴스 봤어? 뇌물 사건. 내 회사잖아. 모두가 침묵.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재생. 수진의 목소리, 오빠가 지시했어요. 언니 이름으로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시어머니가 기절했다. 민준은 소리쳤다. 거짓말. 지은이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민준아,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그날 경찰이 왔다. 김 대표 체포 소식. 민준의 이름도 거론됐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넌 후회할 거야.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수진이 배신했다. 그녀는 민준 편으로 돌아갔다. 언니, 미안. 오빠가 약속했어. 나랑 결혼할게. 그녀의 메시지. 또 다른 녹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더 어두워졌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민준은 체포됐다. 뇌물 혐의.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회사에서 해고.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집은 지옥이 됐다. 그는 매일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날 배신했어? 나는 내 남편이야. 나는 대답했다. 넌 날 때렸어. 가족 앞에서. 그리고 배신했지? 가족은 갈라졌다. 아버지는 내 편 지은아, 내가 고생 많았어. 이혼해. 어머니는 민준 편. 아들 잘못이지만 가족이잖아. 용서해. 시어머니는 중립. 둘 다 애 잘못해서. 수지는 사라졌다. 민준과 함께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그 여자가 남편을 망쳤어. 온라인에서 악플. 페미니스트년. 나는 SNS를 끄고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혼, 재산 분할, 형사 고소. 하지만 내 안의 갈등? 민준을 사랑했었다. 그의 미소, 그의 포옹. 복수는 승리지만 공허했다. 혜린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 씨, 복수했어. 우리 딸 편이 쉴까? 나는 울었다. 네, 하지만 제 마음은? CAO 틀어오는 재판이었다.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준은 정장 차림으로 앉아 나를 노려봤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내 서명, 이메일, 녹음. 민준의 변호사는 반격.
피고의 부인이 조작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복수심 때문. 배심원들은 속삭였다. 부인이 너무 잔인해. 남편이 잘못했지. 치어 PH. 법정 박에서도. 뉴스, 배신의 가족 드라마, 누가 피해자. 내 증언. 그는 날 때렸어요. 그리고 이용했어요. 그의 비밀을 대신 짊어지게. 민준의 반박. 그녀가 동의했어. 사랑 때문에. 거짓.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 지은아, 제발. 용서해. 나는 흔들렸다. 증언 중 나는 멈췄다. 저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법정 소란. 변호사가 항의.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혜린을 위해. 아니, 모든 피해자를 위해. 그는 벌받아야 해요. 재판은 6개월 끌었다. 민준 유죄. 3년 실형. 수진도 공모죄로 1년.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의 마지막 편지. 지은아,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내 부모님. 그 사고, 내가 도왔어. 내가 날 용서할 줄 알았어. 내 부모님. 10년 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준이 그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술을 마시고 나 대신 책임을 피하려 내가 운전했다고 증언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사랑 때문에.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 자신을 파괴했다. 나는 범죄자였다. 도덕적으로. 가족은 더 갈라졌다. 아버지가 자살 시도. 내가 민준을 믿었어.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가을 잎이 떨어졌다. 민준은 감옥에 갔다. 나는 이혼했다. 재산은 절반. 하지만 돈은 위로가 안 됐다. 집은 팔았다. 강남의 그 아파트, 추억의 감옥.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 홍대 근처. 예술가 동네. 새 출발. 하지만 악몽. 매일 밤, 민준의 손이 뺨을 스치는 꿈, 혜린의 얼굴. 부모님의 사고. 나는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복수 후 증후군. 한국의 정신과는 비싸다. 보험 없이. 수진이 찾아왔다. 감옥에서 나온 후 어머니,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그녀는 울었다. 민준이 그녀를 조종했다고. 나는 용서했다.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증오. 온라인에서 논쟁. 지은은 영웅. 아니면 악녀. 페미니즘 포럼에서는 지지.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가족 파괴자. 은하는 침묵했다. 새로운 사랑. 시도했다. 데이트 앱. 하지만 신뢰 안 됐다. 넌 왜 이혼했어? 배신당해서. 이 대화 끝. CAO 트러우의 여파. 김 대표 재판. 그는 민준을 팔아넘겼다. 민준이가 주도했어. 민준의 형량 늘었다. 5년. 나는 책을 썼다. 익명. 배신의 식탁. 베스트셀러.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유명세는 고통. 인터뷰. 당신의 복수는 정당했나요?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가족 재회. 설날 다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빈자리. 지은아, 용서할 수 있니?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네,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비극적. 나는 임신했다. 민준과의 마지막 밤. 아이를 지킬까? 낙태. 결정의 고통. 나는 지켰다.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지만 너는 아니야? 겨울 눈이 내렸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 희린.
혜린의 희망. 민주는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 내 딸. 키워줘. 나처럼 되지 않게 나는 찢었다. 새3. 나는 작가가 됐다. 강연 다녔다. 배신과 복수, 한국 가정의 어둠, 청중은 박수 쳤다. 하지만 질문, 당신도 범죄자 아닌가요? 부모님 사고 숨김. 그게 트위스트. 나는 고백했다. 책 속에. 나는 완벽하지 않아. 사랑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스캔들. 다시 논쟁. 지은은 피해자. 아니면 공범. 민준 출소. 3년 후 그는 변했다. 후회. 지은아, 만나자. 카페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나는 아이를 안고 봤다. 늦었어. 하지만 내 딸이야. 그는 울었다. 내가 아버지가 될게 나는 허락했다. 공동 양육.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그는 제기했다. 작은 회사, 깨끗하게. 하지만 마지막 배신. 그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너 없이 키울게. 내 복수 때문에 경찰 추적. 찾았다. 법정 다시. 민준 씨, 이번엔 끝이야. 그는 항소. 나는 아버지야. 치어 PH 다시. 아이의 미래. 나는 포기했다. 하지만 돌아오지 마에 그는 갔다. 해외로. 나는 홀로. 아이와 행복. 비극. 독자 여러분, 판단하세요. 복수는 승리인가, 파괴인가? 끝. 하지만 논쟁은 계속된다. 한국의 어두운 가족사, 영원히.